지금 이 5가지 보충제 오늘 끊지 않으면 석 달 뒤 몸이 되돌리기 어렵게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도연입니다. 30년간 노후 건강과 영양 안전성을 연구해 온 박사로서 현장에서 반복해서 본 피해만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특히 고용량 항산화제와 칼슘 제제, 은행잎 추출물, 단백질 가루, 종합 비타민 패키지는 시니어에게 치명적인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복용 목록에 이 이름들이 있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바로 점검해 주세요. 저는 아직도 이은자 12세 어르신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아침마다 색색의 알약을 한 움큼 삼키는 게 건강 비결이라고 믿으셨죠. 가족들도 어머니가 챙겨 드시니 안심된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가슴 통증이 잦아지고 이장 불편까지 겹치며 결국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검사 결과 원인은 복용하던 보충제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수십 년간 수많은 사례를 접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무심코 삼킨 보충제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오늘 제가 드리는 5가지 경고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보충제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졌지만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오히려 암 발생률과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북유럽과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들이 고용량 베타카로틴을 복용했을 때 폐암 발생률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김영호 71세님이 계셨는데 친구 권유로 매일 베타카로틴 알약을 드셨다가 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복용을 중단하고 자연식품으로 바꾸신 후에 많이 회복되셨죠. 항산화는 알약보다 채소와 과일로 섭취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흡연자나 혈액 희석제 복용자는 특히 금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칼슘 보충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보충제 형태로 과다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칼슘 보충제를 먹은 여성들의 심근경색 위험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순자 72세님 같은 경우는 3년간 꾸준히 칼슘 보충제를 드셨다가 관상동맥이 막혀서 큰 고생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멸치, 두부, 시금치 같은 품으로 칼슘을 보충하시는 거예요. 칼슘 보충제와 비타민 D는 반드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햇볕을 통한 합성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혹시 칼슘 알약 대신 멸치 한 줌으로 바꿔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은행잎 추출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은행잎 추출물 복용군과 미약군 사이에 치매 발생 차이가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작용인데요. 박재성 7세님은 은행잎 추출물을 꾸준히 드시다가 작은 부상에도 피가 멎지 않아서 큰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기억력 향상은 걷기, 독서, 대화 같은 생활 습관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은행잎 추출물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은행잎 추출물을 믿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근육 유지를 위해서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장 기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고령자가 단백질 파우더를 과잉 섭취하면 신장 손상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보고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김태수 74세님 같은 경우 매일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다가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서 지금도 관리 중이세요. 사실 달걀, 두부, 생선, 콩류만으로도 충분히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백질, 혹시 지금 파우더로만 채우고 계시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종합 비타민 패키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 균형을 보장해준다고 광고하지만 불필요한 성분이 섞여서 간과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고용량 비타민 A와 허브 추출물이 포함된 종합 비타민이 간 수치를 높인 사례가 실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정숙 67세님은 하루 15살짜리 종합 비타민을 드시다가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서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특정 영양소 결핍이 확인될 때만 전문가 상담 후에 보충하시는 거예요. 보충제를 무분별하게 섞어서 먹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종합 비타민을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이렇게 5가지 보충제를 피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럼 이제 보충제를 대신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 습관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만큼 좋은 천연 항산화제는 없습니다. 비타민 알약 한 알보다 토마토 1개, 당근 1개가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중요한 건 단일 식품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색깔을 섭취하는 거예요. 매끼 3가지 다른 색깔 채소를 챙기시면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어떤 색깔 채소를 드셨나요? 두 번째로 햇볕 쬐기입니다. 햇볕은 비타민 D 합성에 꼭 필요한 요소예요. 칼슘 보충제 먹는 것보다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다만 강한 햇빛은 피하시고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노출하시는 게 좋아요. 매일 15분씩만 가볍게 산책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햇볕을 쬐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세 번째는 꾸준한 걷기입니다. 걷기 같은 하중 운동은 뼈와 근육을 동시에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단백질 파우더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관절을 해칠 수 있으니까 꾸준히 가볍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루 30분 빠른 걸음만 실천하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이나 걸으시나요? 네 번째는 뇌 활동입니다. 은행잎 추출물보다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두뇌는 활동할수록 건강해집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되는 활동은 피하시고 독서나 퍼즐, 새로운 배움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치매 예방에는 이런 일상적인 뇌 활동이 어떤 보충제보다 효과적이에요. 최근에 새로 배우고 계신 건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교류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는 뇌와 마음,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약이에요. 혼자만의 생활은 치매와 우울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친구와 정기적으로 만나시고 가족과 대화를 늘리시면 어떤 종합 비타민보다 종합적인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족과 몇 마디 대화 나누셨나요?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보충제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을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칼슘 보충제, 은행잎 추출물, 단백질 파우더, 종합 비타민 패키지는 건강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소와 과일, 햇볕, 걷기, 가족과의 대화 같은 생활 습관은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뼈는 약해지고 심장은 굳어지며 뇌는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뼈는 강해지고 혈관은 맑아지고 두뇌는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아침 보충제 알약 한 줌을 줄이고 대신 채소와 과일 3가지 색을 식탁에 올리십시오. 그것이 곧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영양 성분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안전한 보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 어떤 걸 가장 먼저 줄여야겠다고 느끼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